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민호나입니다. 네, 이민호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단편소설 탐방 네, 세 번째 시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드가 앨런 포의 네. 단편소설 네. 배반의 장미였나요? 배반의 장미는 엄정화 씨의 히트곡 아닙니까? 네, 네. 저 부를 수 있는데. 한 곡 좀 뽑아주십시오. 네.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아, 배반의 심장입니다. 네. 에드가 앨런 포의 네. 배반의 심장.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단편 소설이 원래 원제가 네. 이게 제목이 네. 사실은 배반의 심장? 아마 낯설게 느껴지실 분도 계시는데 아마 다른 제목으로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 네. 작품이 번역이 된 제목이 좀 버전이 다양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과 제가 말씀드릴 요 번역본은 배반의 심장이고요. 네. 예, 또 다른 이름도 되게 네, 많죠. 일러바치기 심장. 네, 일러바치기 네. 심장. 그리고 고자질하는 심장. 고자질하는 네. 심장. 이게 원제가 더 텔테일 하트. 텔테일 하트라고 해서 텔테일이 네. 형용사로는 네.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어떤 일이 있었음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네. 이고 이제 명사형으로는 네. 고자질쟁이. 네. 예, 어른에게 다른 아이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아이라는 뜻이 있어서 아마 고자질하는 심장, 뭐 일러 바치기 심장이라고 이제 하는데 네. 배반의 심장도 네. 그 약간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네. 이 텔테일 하트 이 원문 뜻까지 대표님께서 조사를 다 해주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번역된 제목이 여러 가지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도대체 원제가 뭐길래 네. 이럴까 이렇게 조사를 했죠. 그래서 네. 고자질하는 심장, 일러바치기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작품을 읽으신 선생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배반의 심장이라고 요즘 최신 번역본은 좀 그렇게 통일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배반의 심장, 고자질하는 심장, 일러바치기 심장 뭐 이렇게 같은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에드가 앨런 포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작가를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짚는 의미로 에드가 앨런 포 그는 누구인가? 네, 워낙에 유명한 작가죠. 워낙 네. 유명한 작가인데 1809년에 보스턴 이민자 출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배우셨건데 아마 좀 이렇게 무명 배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쪽이 조금 유명세가 있었나 하는데 그래서 떠났나요? 아버지가? 예. 참,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길먼 그 네. 작가의 아버님도 그러고, 네, 왜 이 아버지는 떠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예술이나 어떤 혼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시는 것 같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네. 포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제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셨고 이 아버지가 유랑극단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랑극단 배우셨는데 뭐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이제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약간의 그 DNA는 있었겠죠. 그쵸. DNA는 있었겠지만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서 이때부터 조금 이제 불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포가 좀 개인사적으로 불우했다는 건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상인인 존 앨런이라는 사람에게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됐는데 이제 예술적 DNA는 좀 물려받았는데 또 그 뭐라 그럴까 그 아버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그 똘끼 이런 것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은 하지만 이 진로 문제 때문에 네. 양부와 좀 갈등을 겪고 대학을 자퇴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18살.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글을 쭉 쓰는데요. 뭐 티모르 기타 시들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시집, 이건 시집이에요. 네. 네네.
단편 병 속에서 발견된 원고 뭐 이런 이제 작품들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장편 아서 고든 핌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연이어서 발표를 합니다. 참고로 아서 고든 핌 이야기는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 아서 고든 핌 이야기가 약간 백경이랑 좀 비교가 돼요. 네, 백경이랑 비교가 돼서 저도 좀 읽어봤는데, 약간 포에 대한 좀 선입견이 심하신 분들은 이게 포가 쓴 게 맞나라는 좀 느낌도 들 정도로 살짝 다른 그런 아마 초기 작품이어서 아직 그런 이제 거가요? 본인의 이런 그 색깔이 아직 완성이 이제 안 될 때고 이제는 좀 초기에 좀 이렇게 네. 열의가 있었을 때 썼던 작품인데, 아서 고든 핌 이야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 특히 이제 백경을 좀 재밌게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장편입니다. 네, 장편이에요. 뭐 어렸을 때 이제 친부모님이 이렇게 안 계셨고, 또 이제 그 양부랑도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져요. 그래서 양부랑도 거의 이제 연을 끊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참고로 이제 그 주급 10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레이븐이 그나마 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9달러 받았대요. 네, 원고료로 9달러를 9달러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제 사별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사별하고, 그리고 이제 포 하면은 어떤 작품으로 얘기했을 때 역시 그 한 시대를 이제 관통하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작가들은 아무래도 그 당대에는 좀 획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아무래도 좀 뭐야 하고 네. 이제 그 논외로 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 그 문단에 좀 배척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이 사실 좀 보수적인 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건 순수 문학이 아니고 장르 문학일 수도 뭐 장르 문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문단의 배척도 당해서 이제 아주 불우하게 살고 불과 나이 40에 심장마비 그게 그 의식불명 하여튼 네, 그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 볼티모어에서 1849년 볼티모어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에 이송이 됐지만 불과 40이 뭐죠? 이순이 50이고 40이 불혹인가요? 불혹. 불혹의 나이에 갑자기 어려운 말 쓰시려고 하니. 불혹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제 알코올 중독도 심해서 그 설이 다양하더라고요. 설이 좀 다양한데 알코올 중독에 좀 무게가 실리죠.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이렇게 단명한 이런 좀 불우한 작가지만 이후에 엄청나게 재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사후에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보들레르가 그 포의 글을 우연히 발견해서 뭐야 해서 이제 포에 전집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보들레르가 좋아할 만하죠. 정말 보들레르가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전집이 발간되고 미국에서가 아니고 프랑스에서 발간되고 유럽에서 이렇게 알려져서 역수출 그렇죠. 역수입된 건가? 미국에서 다시 유명해졌다고. 그렇다면 오늘 할 배반의 심장, 일러바치기 심장, 고자질쟁이 심장의 줄거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에 주인공도 나예요. 나는 어떠한 노인하고 같이 사는 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배경이. 근데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계속 강변을 합니다. 지난주 내용과 어느 정도 느낌이 비슷한데요? 절대 안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병으로 인해서 청력이 좀 날카로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미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청력이 좀 굉장히 날카로운데
아무튼 미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 원래 미친 사람들이 자기가 안 미쳤다고 강조하지 않나요? 네.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네, 네, 하기는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네. 그 예로 자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음. 철두철미한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음. 세밀하게 나열을 해놔요. 이제 네. 문장으로. 근데 그게 결코 지루하지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아, 얘 미쳤어. 그게 이제 더 두드러지게 그렇게 문장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인하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네. 심지어 그 나는 노인을 사랑했고 음. 그냥 그 뭐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제 존경인 거죠. 네. 예, 사랑했고 그 노인이 그 나한테 뭐 잘못을 하거나 모욕을 준 적도 없다라고 이제 문장이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근데 딱 하나 그 나가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 노인의 네. 눈. 네. 그 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수리의 눈처럼 엷은 막으로 덮인 연한 푸른색의 눈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네. 아마 백내장인가 봐요. 백내장인 것 같죠? 예, 예. 근데 그 눈이 자꾸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하여튼 자기 그 노인과 별개로 그 눈이 따로 이제 너무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네. 눈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노인을 없애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좀 이게 황당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네. 범상치 않죠? 네, 네. 그 눈이 아무튼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음. 아주 현명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철저히 위장하면서 그 노인을 없애는 일을 실행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현명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철저하게, 철저하게가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군요. 네, 철저히 위장하면서. 미친놈이네요. 그쵸, 미쳤어요. 네. 근데 진짜 미쳤는데 네. 절대 안 미쳤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7일 동안이나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8일째 되던 날. 이거 계획 범죄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네. 완전 계획 범죄네요. 사이코패스. 네. 네, 근데 그 노인을 딱 죽이는데 성공을 해요. 네. 거기까지는 굉장히 이 나의 그 계획대로 잘 되어 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노인을 죽여서 시체를 토막을 내고 포의 특기죠. 네. 포의 일단은 안매장 네. 그리고 토막 시체에서 그러니까 저 대학 교수님이 그런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수업 시간에 포는 시체 성애자다.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가만 두지를 않죠. 이 사람은 네. 뭐 벽에다가 바르든가 네. 안매장을 하던가 토막을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네. 그 피는 따로 받고 큰 드럼통에 따로 받아서 피 한 방울 자국 안 남게 시체를 토막을 해서 그 마룻바닥에 그 마루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이제 토막을 이렇게 채운 다음에 다시 덮었어요. 역시 포입니다. 포는 무조건 매장이 들어가야 되죠. 네,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눈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옆집 할아버지 백내장 걸리신 할아버지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일주일 동안 계획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내서 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백내장 당사자는 아픈 건데 거기서 자유로워졌다. 역시 범상치 않은 보호입니다. 네. 예. 참, 근데 이 소설은 일단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게 끝이고요. 네. 좀 말하고 나서 민망해집니다. 네, 답니다. 이 소설은 정말 소설로서 접하셔야 되고 이 글로서 정말 짧아요. 정말 짧아요. 사실 몇 장 안 돼요. 네, 단편이지만 단편치고도 좀 짧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으로서 약간 체득하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는 작품인데 일단 스토리는 이렇고요. 네. 이에 대한 이제 해설이 노인을 그냥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뭐 친부 살해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 노인과 나의 관계를 이제 부자 관계로 네, 이제 상징을 한 거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 살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아이 그 눈 때문에 음. 그거 아이를 나를 뜻하는 아이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네. 자기 살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오이디푸스 그리고 이제 자기 살해 뭐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은 이제 스토리로서는 뭐 솔직히 뭐 사건이라고 해봤자 그냥 노인 죽인 거밖에 없고요. 네. 이 인물의 어떤 심리 묘사 그거가 핵심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해석이 제각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읽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읽을 당시에 굉장히 이와 유사한 뭐 심리 상태거나 아니면은 이와 뭐 똑같진 않더라도 유사한 환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푹 빠질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그 당시에 그 처지나 그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정말 그냥 그 자체로서 이렇게 확 흡수되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에 포를 되게 좋아하지만 처음에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뭐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대체 이건 뭘까? 네, 그 스토리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네, 진짜 네. 묘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네. 예, 그 주인공 행동은 들어가서 노인을 살해하고 나중에 온 경찰들하고 수다를 떠는 것밖에 없어요. 네. 행동은.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뭐 해석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고 물론 이제 주류 해석은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좀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감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저는 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평적인 거는 다른 많은 분들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작품이 어쩌면 지금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에 영향을 준 작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특히 포 작품 자체가 그렇고. 왜냐하면 일단 이미지적으로 되게 세고요. 포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오디오. 네, 이게 오디오적인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그 누런벽지는 영상화하면 오히려 안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극적으로 느껴질. 막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문을 여는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긴장감 넘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길먼의 누런벽지 같은 경우는 그 글이 오히려 영상보다 더 그 이미지적인 걸 더 잘 살리고 오히려 글이었기 때문에 이미지화가 더 탁월한 작품이었다. 이 배반의 신전도 사실은 전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노인의 일단 눈 이거 자체를 일단 상상을 해서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이상 더 잘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노인의 눈이 진짜 백내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적 기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넘어가는 영화에서 컷들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포의 문체의 특징은 되게 영화적이다. 되게 영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가 맨 처음에 문단에서 보수적인 이 문단에서 조금 이 배척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선배들의 그 작법하고는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은 컷과 컷이 넘어가는 게 뭐 저희 이렇게 대표님이랑 저 이렇게 두 사람 잡았다가 갑자기 뭐 여러 사람 잡았다가 뭐 클로즈로 따로 잡았다가 이렇게 컷이 바로바로 팍팍 붙고 약 그 컷과 컷 사이의 개연성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컷과 컷 사이의 개연성은 중요하지 않고 그 컷들이 붙었을 때 하나의 시퀀스가 이제 개연성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안 맞는데 그 문단 전체를 보면은 개연성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가 그래서 일단은 문체적인 면에서 영화에 더 적합했고 그래서 영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재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의 글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영화로 찍으면 더 잘 살리는 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은 이 포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제가 이 소설의 또 특징이 뭐냐? 왜 대표님께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뭐 우선 추천을 드렸던 거냐라는 건 오디오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매우 영화에 적합한 작법을 하는 작가다. 왠지 이렇게 설득력이 있네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노인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인의 눈은 약간의 맥거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소리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긴장된 거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 노인을 죽였는데 그 죽인 노인 그 거기서 이렇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런 그 심정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제 봤을 때 이 작품은 매우 공포 영화에서 오히려 사운드가 더 중요한 거가 똑같은 그러한 전략과 작법을 가지고 쓴 작품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에드가 앨런 포의 배반의 심장, 배반의 장미가 아닙니다. 일러 바치기 심장, 네. 고자질쟁이 심장에 네.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좀 편하게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단편 소설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소설이나 미국의 문학들은 확실히 그 대륙의 문학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좀 신박한 게 있고 특히 이제 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롭게 뭔가 이 글 말고 여러 가지 이미 이 시기 때는 영화는 아니지만은 이제 오디오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보는 있었을 때란 말이죠. 전파나 이런 게 나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발명품을 통한 새로운 어떤 매체가 이제 막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신대륙에 이 새로운 작가들이 확실히 기민하게 좀 반응을 했던 그거의 또 이제 대표격이 포우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오히려 더 기민하게 시대의 어떤 변화에 반응하면서 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그런 보폭을 가졌던 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뭘 하나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다시 하죠, 대표님.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